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워드 휴즈의 꽃미남 시절에서 아주 그 피크를 이루고 마지막에 이러고 끝나잖아요. 제트기의 시대가 온다. 딱 이러고 제트기의 시대가 온다. 그랬더니 그 재정 관리자가 뭔지 모르지만 아주 비싸게 들린다. 왜냐면 뭐 새로운 거라면 돈을 진짜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 재정 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노아 디에트리스인가 뭐 잠깐 발음이 힘들어서 그냥 노아라고 하시죠. 노아. 그 사람이 사실은 하워드 휴즈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아까 제가 굉장히 고사양의 비행기, 보잉하고 로키드로부터 비행기를 사들였다고 할 때 그 돈을 자금을 마련하고 하느냐고 그 노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워드 휴즈가 너무 막 돈을 마구잡이로 써대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서 물론 끄대서 쓰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게 회사잖아요. 회사인데 그렇게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못할 거예요. 저기 뭐죠? 이사회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함부로는 못할 텐데 옛날이니까 그냥 가능했던 건데 어쨌든 그러다가 60년에 이 대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트기를 막 이제 자꾸 무리하게 확장을 하니까 대금이 자꾸 지연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노아가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하자. 그랬더니 또 그건 싫대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돈을 갖다가 마련을 해라 이러니까 나중에는 싸워요. 그래서 사실 60년 전에 아마 이제 57년이었나? 57년도에 노아가 결별을 하는군요. 결별을 해요. 근데 결별도 근데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전화로. 그만두고 나갈 테니까 내 스탁 옵션이나 줘라. 그러면서 전화로다가 그것도 내일부터 안 나가. 그러고 전화 딱 끊어버리고 끝나요. 요즘 같으면 카톡으로 그렇죠. 그 해고는 아니고 거꾸로죠 그거. 내가 이제 사직을 한 거죠. 카톡으로 사직을 한 건데. 사직서를 카톡으로 날린 거나 마찬가지. 그때 당시 전화면 다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죠 전화는. 근데 참 그것 때문에 이때 하워드 휴즈가 거기서 완전 분노가 폭발을 했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기한테 모든 자기 뒤치닫고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던 사람이 떠나게 된 거니까. 노아가 그 영화에서도 처음 첫 장면에 거의 이 노아하고 계약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는 해요. 고액 연봉으로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한 2배 더 줄 테니까 그냥 와. 내 지갑을 맡어. 거의 이 분위기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노아하고 결별을 57년도에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때는 영화 산업에서는 이제 손을 띈다는데, 사실은 영화 산업에서 손을 띌 때 이제 돈을 많이 벌긴 버는데 뭘로 버냐면은 가지고 있던 극장들을 다 매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10,000,000가 나왔다 그래요. 그게 개인으로 받은 돈이. 성질나서 투자한 게 질러버린 게 돈이 되어 돌아오더라. 마이다스의 손이네요. $10,000,000면 지금도 큰 돈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54년도에 다 털고 나왔으니까 54년도 지금부터 거의 70년 가까이 전에 $10,000,000를 이제 그 극장 매각 대금으로 받은 거예요. 하워드 휴즈가. 그리고 큰 돈이네요. 그렇게 했고 이제 57년도에 노아하고 결별을 했고 60년에 TWA 경영권을 상실을 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사회가 열려서 더 이상은 이 사람한테 경영권을 주면 TWA가 망한다. 방만한 경영을 못하게. 이것도 소송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자기 멋대로 돈 쓰는 거는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게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TWA에서 그 휴즈 에어크래프트 컴퍼니의 거를 비싸게 또 사와요, 비행기를.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짐작은 가는데 법정에서 막 지리하게 소송이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어떻게 무혐의 형태로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증거 불충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룹사에서 내부 모사에서 이제 주는 거죠. 만들어. 내가 비싸게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영권이 정지가 되고 66년도에는 주식까지 강제 매각을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를 뺏겼구나 불쌍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강제 매각이라고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얼마였냐? 말은 강제 매각인데. 5억 4,700만 달러의 그 주식을 하워드 휴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TWA 회사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5억 달러라고만 해보죠. 5억 4,700만인데 5억 달러면은 1,200원으로 하면 한
6천억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언제냐면 66년인데. 아, 1달러의 그 위력이 대단할 텐데. 자와 뭐 아니, 환율 이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이게 지금 66년이니까 뭐 거의 한 뭐 55년 전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수천억이면은 어마어마한 액수였던 거는 뭐 맞습니다. 네. 예, 진짜 부자였네요, 네. 진짜. 하워드 휴즈는 이걸로 인해서 항공사에서 완전히 손을 띄었다일 것 같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70년에 또 사요. 아, 또 그래요? 네. 70년에 이번에 에어 웨스트를 사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그 네. 취미 생활이자 어떻게 보면 자기 진짜 네. 일생을 걸었다고 봐도 근데 돼요, 에비에이터로. 예, 항공이라든지 이 비행기에 대해서만큼은 개인적인 애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네요, 그냥. 네. 항공 산업을 너무 사랑했네요. 근데 그보다 여자를 좀 더 사랑했던 것 같긴 한데 여배우들을 어쨌든 그래서 70년에 그 에어 웨스트는 어디냐면 주로 캘리포니아하고 뭐 워싱턴, 뭐 오레곤 이쪽을 왔다 갔다 하던 거였는데 노스웨스트랑 이름이 비슷하네, 에어웨스트. 나중에 그걸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저기 맞네요. 예, 이게 네. 서부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80년에 리퍼블릭 에어라인으로 에게 매각이 되죠. 리퍼블릭 에어라인. 네, 그러면서 네. 완전히 손을 이제 띄어요 항공사에서는 80년에.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네, 이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은 현재 델타 에어라인에 합병이 됐습니다. 제가 델타 많이 사랑하죠. 네. 제가 미국 갈 때 네. 델타를 타면 거의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가 뭐 해외 노선도 네. 완전히 많고 국내 노선도 짱짱하고 또 미국은 저가 항공이 되게 많기는 한데 그 국내선에서 그래도 비행기가 큰 거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가 항공은 아무래도 1시간을 타든 2시간을 타든 비행기는 큰 게 좋다. 그래서 그죠? 이 델타 에어라인의 일부분이 과거에 하워드 휴즈가 운영하던 휴즈 에어웨스트의 이제 그 델타 에어의 일부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그 여기 애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네요. 이분이 76년에 돌아가셨나요? 70 몇 년에 돌아가셨나요? 76년. 네, 7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참 돈을 많이 버셨네요, 진짜.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71세. 만 71세에 71세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장수 아닙니까? 당시 기준으로. 장수까지는 아니고 평균보다 약간 적은 정도. 그 당시에도 미국은 70세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70세 약간 넘었던 거 평균 수명이. 네. 어쨌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잔병 치레 많이 하고 지병이 있었던 거 치고는 오래 사셨네요. 그렇죠. 예. 네, 돈이 많으니까. 정신질환도 좀 있고 몸도 뭐 그 비행기 떨어지고 아니 난 비행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살아남은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들었나 비행기를? 아니, 그거보다 이게 그 비버리 힐즈 주택가에 떨어졌는데 네, 나오잖아요. 떨어지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면서 나무에 걸리면서 완충이 여러 번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붕을 탁탁탁탁 들이받으면서 집안에서 사람이 뭐 하는 게 막 나오고 근데 얼마나 날벼락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나 뭐 요즘에 고층 아파트에 많이들 사시니까 거기에 막 비행기 날개가 쫙 긁고 지나가는 영화처럼. 근데 실제로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집에서 밥 먹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뚫고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상상을 못할 일이지. 근데 미국은 제가 알기로 실제로 이런 작은 비행기들 몇 명짜리 그런 것들 많이 타잖아요. 네. 그리고 사고도 간혹 있죠. 흔치는 않지만. 개인 비행기도 있고. 네. 옛날에도 메이저리그 그 투수 한 명이 자기 개인 비행기 타고 가다가 건물 들이받고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6년에 그러니까 항공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전이죠. 이제 사람들한테 뭐 하도 막 관심도 많이 받는데 이때쯤 가면 대인 기피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66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그러니까 원래 휴스턴 출신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영화 산업하면서 18살에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66년도에 라스베가스로 와요. 재밌는 데는 다 다녔네. 네, 그죠? 라스베가스에 와서 데저트인이라는 데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이제 사무를 보는데 장기 투숙을 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거 시끄럽다 그러면서 그냥 호텔을 사버려요. 부럽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부러워요. 아까 극장도 이거 내 거 배급 안 해줘? 그럼 내가 극장 사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깔지 뭐. 이런 영화 극장 사버리고 그냥 놀러 갔다가 여기 괜찮은데 여기 호텔 사 이런 거 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부동산 개발 투자하면 괜찮겠는데 그러면서 호텔을 5개를 더 사는데 4개는 진짜 돈 되는 걸 샀고 하나는 돈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데저트인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인데 그게
앞에 네온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번쩍번쩍하겠네. 눈부시다고 잠자야 되는데 눈부시니까 저 호텔 사가지고 그 호텔을 사가지고 네온 사인을 꺼버리죠. 대단하다. 그냥 부러울 뿐입니다. 네. 부러워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그 라스베가스에 이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200갤런, 그러니까 200갤런이면 한 700리터 되거든요. 700리터면 얼마나 되죠? 양이 엄청나게 많죠. 네. 엄청난 양이죠. 네, 1리터짜리 700개인데 제가 그거를 아이스크림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가져와요. 라스베가스로 가져와서 이틀 먹고 질려가지고 안 먹어요. 와. 그래서 자기 호텔에서 무료로 2년 동안 나눠줬다 그러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통도 크고. 예. 예. 이 사람이 드디어 기억이 났어요.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거든요. 거기 그 군수 재벌.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군수 재벌 이미지, 네. 그 비행기가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군수 용품에 좀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 사람 완전히 저쪽으로 빠졌지만, 근데 아이언맨은 이제 본업이 그거였고, 그리고 나서는 에너지 개발 뭐 이런 쪽으로 나중에 이제 내용이 그 군수에서 손을 떼고 그렇게 바뀌는데. 그런 부분이랑 또 기행, 그 정치인들하고의 알력, 아주 많은 부분 이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캐릭터로서. 그죠. 어쨌든 라스베가스 부동산에 약 3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병원도 만들어요. 1953년도. 그것도 자기가 아파서 만들었겠죠. 네, 53년도니까 사고 나고 몇 년 후에 만든 건데 이게 하워드 휴즈 메디컬 인스티튜트라고 이걸 만들어 놓고 그건 나중에 자기 뭐 사촌하고 자식들한테 다 이제 나눠주는데 이게 비영리 재단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자기네 자회사에 또 주식을 많이 가져요. 그건 또 뭐 하는 겁니까? 세금 줄이려고 한 거죠. 절세를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놓고 미국에서는 거기서 자기네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게 상속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저도 자세하게 이거 복잡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쓰고 이 인스티튜트는 지금 이 의료기관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나요? 네, 아직도 있어요. 플로리다에. 대단하다. 저 대단하다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대단하다 진짜.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해. 기행으로 아주 유명한 것 중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게 방에 있잖아요. 방에 있으면 서류 결제 받으러 오면은 그 사람이 들어오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서 문 앞에서 똑똑하면 한 다음에 이 바구니에다가 서류 뭉치를 두고 가요. 그러면은 긴 막대기로 다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바구니를 가져와서 사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서 막대기를 이용해서 방 바깥에 갖다 놓고 다시 혼자 방에 들어와 있고. 그런 장면이 이제 영화에도 점점 심해지는. 그렇죠. 마지막에 가면 거의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지를 않고 방 밖에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자기는 방 안에서 그렇죠. 방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안 만나겠다. 내가 감기가 걸려서 미안한데 나 너 못 만나겠어.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그쵸. 핑계는 나인데 난 사실은 네가 싫거든. 너랑 못 만나겠거든.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뭐 라스베가스에 온 이후로 그 바하마에도 많이 가 있었고 그다음에 니카라과에도 가 있었고 왔다 갔다 그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말년에는 바하마 4년 동안은 바하마에 주로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비행기가 안 가는 데가 없는데 그렇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 비행기 사러면서 손 뗐을 때인데 돈이 많으니까. 손 떼기 전이다. 맞아.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항공산업은 가지고 있었고 죽은 다음에 그 회사가 넘어갔죠. 진짜 애정했네요. 애정했어. 근데 나중에 죽었을 때 보면은 키가 185인데 몸무게가 42kg였다 그래요. 그냥 뼈에다 가죽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참 전반기는 굉장히 부러웠지만 후반기의 삶은 전혀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돈 많으면 뭐 하나 하나도 못 갖고 간다. 뭐 오늘의 결혼 뭐 이런 거. 오늘의 결론은 저는 그보다는 역시 남자는 돈이 많고 연예 기획사를 세우면은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초창기 연예 기획사의 시조도 뭐 거의 이분. 그렇다고 봐야죠. 이분이 기획사를 만들었고 참 그 흥미로운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아이언맨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언맨을 보면 진짜 토니 스타크가 굉장히 저런 재수 없지만 매력적인 인간이 있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구나. 실제로 있었구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구나. 뭐 이런 정도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로도 나올 정도니까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지금은 뭐 가족들이 다 살아 계셔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의 일대기가 하나쯤 영화로 저희도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언젠간 나올 수 있겠지만 약간 뭐 종류는 많이 다르겠죠. 이 정도의 기행을 한 사람은 여성 편력까지는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있겠죠. 네. 뭐 어느 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그 창업 초창기에 밀고 나갔던 그 재벌 1세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초창기 기업인들을 그 모델로 한 영화를 만들어도 뭐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지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이 나쁜 것도 보여주고 물론 여기도 많이 커버는 했어요. 여기는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부각을 했죠. 그래도 이렇게 살짝 끼워 넣기 하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는 욕만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자. 뭐 어쩌면 이런 의도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짝 권해드리면서 이 영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레버런트 시절의 디카프리오 말고 이 꽃미남 시절의 디카프리오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2006년도였나? 네, 7년인가 7년인가 6년도 영화니까 아주 이렇게 잘생겼었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구독자님들 중에서 20대들은 디카프리오의 꽃 시절을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주 꽃남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요 이후로 이제 점점 자기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나는 상을 못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레버런트 제일 못생기게 나온 걸로 상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감독님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마틴 스콜시지. 이분은 그 미국인의 표현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작품성과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독 중에 하나다. 그럼 마틴 스콜시지 감독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남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예, 그럼 한번 그 추천드리니까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